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분명히 자격이 있고, 또 강인 선수가 분명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 훌륭한 선수,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오랜만에 강인 선수 끌어안아 봤는데 너무 귀엽고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대팀으로 경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침으로써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조금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의 헌신 또 노력으로 인해서 좋은 경기 또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은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정말 멋진 경기 했다고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신 팬분 덕분에 저희가 또 무실점 승리를 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모처럼 이렇게 또 활짝 웃으면서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하는 인터뷰 굉장히 보기 좋고요. 이강인 선수를 모처럼 끌어안아 봤는데 귀엽더라. 굉장히 귀여운 인터뷰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했죠. 이대로 대표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은퇴까지도 생각을 했었다고 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아시안컵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본인이 대표팀을 계속 이끌면서 좋은 성과도 내고, 또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팀이 위기였잖아요. 태국하고 홈에서 우리가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경기 승점 추가를 못하거나 1점밖에 못 얻게 되면 피파 랭킹도 밀리면서 우리가 아시아 지금 3위인데 아시아 4위가 되면 이 최종 예선 시드 배정에서 밀리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그런 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우리를 좀 걱정시켰던 손흥민과 이강인 이 두 선수의 그런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좀 마음을 놔도 된다는 것을 경기장 내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경기 내용이나 승패와는 별개로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골 넣고 이강인 선수가 달려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안기는 모습이나, 이렇게 두 선수가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이나,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좀 앉는 모습이 또 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대표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잘 이끌어주는 두 선수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A매치 7경기 연속 유실점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아시안컵 6경기 전 경기 실점이라는, 정말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었나 싶을 정도의 어떤 끔찍한 성과가 있었는데, 게다가 태국 지난번 홈 경기까지 우리가 태국 불러들여가지고 실점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또 실점을 했다면 8경기 연속 실점으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4번째로 장기간에 걸친 그런 실점 경기 A매치 기록이 될 텐데, 아무튼 이번 경기 무실점으로 막아낸 거 굉장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은 쌓이고 쌓일수록 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홈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이 원정 가서 그래도 원팀으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원팀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고 무실점까지 거뒀다는 거는 참 긍정적인 그런 우리가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파 랭킹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요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파 랭킹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3차 예선, 3차 예선은 3개 조로 나뉘어서 각 조 1위 팀, 2위 팀이 본선에 올라가는 구도입니다. 6개 팀씩 한 조에 속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만약에 우리가 못 받게 되면 지금 이란, 일본, 호주 이 세 팀 중에 하나랑 무조건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드를 받게 되면 적어도 일본하고 이란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조별리그 3차 예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번 경기 이제 우리 끝난 상황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 피파 포인트가 1618.15로 피파 18이고, 이란이 1611.10으로 20이고요. 우리가 1563.99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1563.93이에요. 0.06점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국을 이기고, 또 앞서서 몇 시간 전에 호주가 레바논 원정 가가지고 5대0을 이겼는데, 우리가 태국이 레바논보다 순위가 높아서 우리가 5.26점을 추가했고, 호주가 4.49점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우리가 다시 아시아 3위 자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다. 네, 이게 참 아시아권 3위도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큰 그런 경기였고요. 또 태국 분위기 정말 환경, 온도의 습도까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선수들 정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대행으로 두 경기를 치렀죠. 1차전은 솔직히 황선홍 감독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뭐 수석팀에서 일정 끝나고 와서 막 합류를 했고 뭐 감독도 올림픽 대표팀 신경 쓰다가 대표팀을 지금 넘겨받은 상황에서 쉽지 않았는데 2차전에서 확실히 뭐 선수 교체도 그렇고 전체 경기 운영 면에서 좀 1차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지난번 태국과 홈 경기보다는 많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23명을 소집을 했잖아요. 황선홍 감독이. 골키퍼는 뭐 조현우 선수 혼자 두 경기를 소화했지만 수비 쪽에서 권경원, 조효민 요 두 선수를 빼고 소집한 필드 플레이어를 두 경기에서 다 썼습니다.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인정을 안 했지만 일찌감치 대표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뽑던 선수 위주로만 뽑고 기용을 하고 이렇게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감독이 떠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제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어린 선수들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좀 바꿔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과를 이번에 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황선홍 감독 태국 선수들은 선발 라인업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맞은 뽕이 쉽게 안 빠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사실 우리가 1차전 때는 준비도 좀 부족했고 상대 분석도 좀 아쉬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당한 부분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변화를 안 줬어요. 심지어 한국과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경기에서 부상으로 나갔던 주장 티라톤 분마탄 선수가 몸이 성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교체가 됐죠. 몸이 다시 부상이 도지면서. 아무튼 그런데 상대의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 성향을 파악한 황선홍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서 세 자리를 바꿨습니다. 일단 주민규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오른쪽. 지난 경기 때 우리가 오른쪽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정우영 선수를 빼고 이강인 선수를 넣었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설용호 선수를 빼고 김문환 선수였습니다. 김문환 선수가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전경기 뛰고 그 뒤로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뭐 왠진 모르겠지만 완전 배제가 됐던 선수잖아요. 소집 때 오긴 했지만 기용이 안 됐고 그 뒤로 소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변화를 준 자리가 괜찮았죠. 어쨌든 조규성 선수는 이대성 선수의 선제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역시 뭐 손흥민 선수의 골을 도왔고 또 김문환 선수 역시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공격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물론 실수하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감독이 변화를 준 포지션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거는 감독에게 분명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백승호 선수가 사실상 원볼란치 역할을 맡았잖아요. 황인범 선수가 내려가서 지원도 많이 해줬지만 이런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가 실수가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를 선발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기용을 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백승호 선수가 나가고 박진섭 선수가 들어오면서 빠른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황선홍 감독이 미드필드 운영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발 라인업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선수를 기용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고 또 크게 전환시켜주는 어떤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중앙에 있는 것이 황선홍 감독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하지만 태국 원정이고 태국이 또 준비를 잘 해왔고 앞에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거는 팀이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를 빨리 빼고 박지성 선수를 투입했고요. 요게 후반전 굉장히 우리에게는 주요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국이 후반 들어서 지난 경기 초반처럼 굉장히 또 강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조현우 선수가 박스 안에서 공 잡고 이렇게 빌드업 할 때 다 올라와서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태국 선수들이 압박을 걸더라고요. 이게 우리 서울 와가지고 이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태국 선수들이 좀 가져왔던 승부수였는데 우리가 이 기간을 그러니까 저는 황선홍 감독이 이렇게 상대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박진섭 선수를 교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진섭 선수가 요 앞에서 센터백들 잘 지켜주고 또 이렇게 풀백들 올라갔을 때 생기는 이 빈 공간도 굉장히 커버를 잘 해주면서 수비적으로 아주 좋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특히 본인이 팀의 쐐기골까지 직접 뽑아내면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를 썼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K3에서부터 올라온 선수잖아요. 박진수 선수가. 지금은 이제 K리그 강호 중에 하나인 전북현대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가서 황선홍 감독이 발탁을 해서 이제 그 와일드 카드로 가서 이제 금메달을 땄지만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그
대표팀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익숙해 보이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대표팀 자격이 있고 대표팀에서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 꼭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 선수가 와 이날 정말 홍길동이었어. 홍길동 전반전에 특히 저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보면 체력 조절을 정말 예술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토트넘에서도 과거에는 뒷공간이 나오면 엄청 뛰어다녔어요. 일단 뛰고 봅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특히 그 모리뉴 감독 때나 뭐 콘테 감독 때나 수비 가담도 역주행 스프린트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나 클리스만 감독 체제나 본인이 요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날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손흥민 선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재성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요 이선에서 정말 그 이재성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어떤 선수가 볼을 잡아도 패스를 받아주는 각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의 위치가 이선에서 정말 마당발을 쓸고 다니면서 또 수비 가담도 잘해주고요. 그리고 이날 그 우리의 첫 골 장면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물론 굉장히 잘 돌려놨죠.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거기서 거의 들어가는 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냥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 몸을 사렸다면 0대0 상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결국 분마탄 선수 티라토 분마탄이 걷어냈잖아요. 이거를 걷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성이 안 들어갔다면 이거 우리 골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성이 거기까지 가서 또 매듭을 지어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우리가 워낙 그 첫 경기를 좀 부진했었고 못 이겼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0대0이 길어진다면 굉장히 경기가 꼬일 수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체력을 좀 유지를 하면서 후반 역습 때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지난 경기 때는 좀 소속팀에서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클린스만 감독 때 하던 것처럼 일단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약간 보조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날 손흥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본인의 주어진 왼쪽 자리에 좀 충실하면서 다른 동료들과의 어떤 간격 유지라든가 서로의 약속된 플레이가 잘 좀 발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두 경기를 맡았고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 두 경기 클린스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고름을 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태국 원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홈에서 좀 고전 끝에 비겼고요. 우리가 슈팅 숫자로 월등히 많이 했지만 다 그 후반에 막판에 상대가 잠그고 나서 했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우리가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극복을 하고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 물론 아직까지 3차 예선 진출이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요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6월 일정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오늘 현재 평점을 좀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AI 평점 오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무실점을 주도한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박진섭 선수의 골을 아주 멋지게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죠. 진짜 우리가 셋피스에서 그렇게 시원시원한 연결이 나왔던 장면이 흔치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날 기록을 보면 풀타임 뛰면서 120번 터치, 패스를 112번 했는데 성공률이 95%, 그리고 긴 패스도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시켰고요. 태클 하나 없이도 걷어내기 3번, 헤딩 클리어였습니다. 그게 3번이다. 가로채기 3번, 또 리커버리 5번 하고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지난 경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받은 것이 손흥민 선수죠. 네, 8.1점.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이제 풀타임을 뛰면서 볼터치가 쉬운 번 있었고요. 그 중에 4번이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였고 슈팅은 2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합도 많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오늘 이제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해서
평점 8.0 나왔고요. 볼터치 33번,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스 숫자를 보면 24번에서 성공률이 96%. 예. 그리고 이제 키패스가 3번. 예, 굉장히 좀 확실히 상대가 오늘은 많이 잠그진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도 굉장히 높게 세웠었고, 그런 상대의 어떤 조밀한 그런 수비하고 미드필드 공간을 뚫기 위해서는 섬세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날 이강인 선수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지 않았나. 예. 아무튼 지난 경기 때 우리가 상대가 우리를 분석해 나온 것에 비해서 상대에 대한 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경기 운영이나 경기 특히 이제 전반 초반 후반 초반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환 의원이 중계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2차에서는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봤나, 뭐 그런 한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정말 네, 잘 극복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뭐 만족하거나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이 팀은 피파 랭킹 101위 팀이고, 예, 원정에 또 홈이 됐든 우리가 이런 오늘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경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꾸 떠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클린스만 체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전술적인 리더, 전술적인 약속 이런 거 없이, 게다가 팀 분위기 자체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려고 모인 조직이잖아요. 그 안에 기본적인 규율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좀 깨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좀 잘 극복이 됐다는 점에서 좀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포옹으로 대비가 되는 과거, 그러니까 클린스만 시대와의 어떤 단절, 어떤 새로운 출발, 그거를 알리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2차에선 두 경기 남았습니다. 6월 6일, 6월 11일.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원정 경기, 중국하고 홈 경기, 이렇게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요거 잘 치르면 이제 6월 27일에 아시아 지역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이 있어요. 조추첨하고 나서 또 최종 예선까지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 주춧돌을, 후임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황선홍 감독이 본인이 정말 힘든 시기에, 다음 달, 여러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월드컵 올림픽 최종 예선. 우리 올림픽 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황선홍 감독에게 정말 절체절명의 인생이 걸린 경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일정을 앞두고 참 팀을 잘 어쨌든 추스려서 좀 우리 축구 팬들을 웃게 해줬다는 거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감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잘 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생각하면 좀 신뢰가 덜 가긴 하지만, 부디 잘 좀 준비를 해서 남은 일정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날 그 중계 화면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태국 축구협회장이랑 태국 총리 엄청 잡아줬는데, 그리고 뭐 블랙핑크 리사 씨도 잡아주고, 근데 그 정명교장 현장에 갔는데 미리 얘기를 했는지 안 잡아주더라고요. 보통은 상대팀 축구협회장을 잡아주거든요. 상대팀 최고 귀빈이니까. 좀 지난 경기 때도 뭐 관중석에서 외치는 구호라든가 깃발 같은 게 화면에 안 잡히기도 했었는데, 한국에서 경기할 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아해서 한번 마지막에 한번 남겨봅니다. 자, 아무튼 뭐 참 기분 좋네요.